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엑기스만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35,282, 나스닥 지수가 13,973포인트로 각각 1% 그리고 마이너스 2.1%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자,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3% 넘게 이제 폭락이 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피치에서 미국 국채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단은 급락을 했었죠. 자, 2011년 이래로 일단 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자,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 끊임없이 상승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특정 이슈를 가지고서 이 정도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좀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었던 와중에 이렇게 또 강등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나 주저하지 않고 이제 증시를 좀 빼버리네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보다도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양호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이런 지표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0.05%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8% 정도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한, 그러니까 국채금리의 변화가 없는 한 주식시장이 크게 또 급락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8월 중순 하반부까지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좀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말부터는 보수적 투자를 좀 전환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약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한국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한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오전장이 크게 빠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전약 후강 장세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이재용 특명, 삼성이 입는 로봇을 넘어서 휴머노이드를 만든다 라는 일단 소식이 어제 이제 6시 이후에 좀 나오게 되었는데, 자, 아시겠지만 지금 입는 로봇에 대해서 연내 출시를 하겠다라는 걸 원래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이유 때문에 이 보핏을 어떻게 했죠? 실제 출시 시점을 여러 차례 미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연내에 좀 출시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아직 출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토대로 연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어필하고 있는 것만큼 하반기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 뛰어들었을 때 그 섹터, 그 업종이 좀 크게 부각되는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이제 또 인수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좀 한참 좀 조용하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 수배 가까이 오르면서 상반기에 크게 또 화두화가 됐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 입는 로봇을 넘어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테슬라의 행보와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까지 3년 동안 240조 정도 투자하면서 로봇 쪽으로 또 얼마나 또 집중을 할지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달까지는 로봇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 보핏이 출시된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자, 결론적으로는 로봇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거기서 좀 이제 기술력 있는 곳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역시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뉴로메카 정도로만 제가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감속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 SBB테크, 해성 TPC, SPG 정도, 요 정도만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또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만 지금 로봇투잖아요. 그렇지 않죠? 삼성뿐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상 조금 더 매출액이 높은 상황이고, 가지고 있는 지금 로봇에 대한 이런 분류, 종류도 굉장히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산, 뭐 삼성, 뭐 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간섭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에는 누가 팔든지 간에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로 따지면 소재 업종이죠. 소재 업종. 그래서 소재 업종, 부품 업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구간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BB테크, 해성 TPC, SPG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좋은 면모를 좀 보여왔고, 뉴로메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차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SBB테크, 뭐 SPG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섹터별로 지금 보통 이제 부각을 받거나 그리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좀 순환이 돌 수 있는 이런 곳들은 지속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중수본이 지금 지하철 등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병원에서 노마스크 여부를 내주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8만 명을 지금 육박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사실. 지금 한 뭐 4만 명대까지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하루 확진이 곧 8만 명을 육박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이제 권고한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마스크 시대지만 너네들이 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썼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붙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실 경험이 있죠. 코로나가 정말 한참 막 피크를 찍었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뭐 신풍제약이든 SD바이오 센서든 시젠이든 관련주 물리신 분도 어떻게 되셨습니까? 굉장히 지옥 같은 수개월 혹은 1년 넘게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사실 신풍제약, SD바이오 센서, 시젠이 수혜주이긴 합니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는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거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8만 명까지 육박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히려 8만 명을 못 가고 뭐 5만 명대, 6만 명대 가다가 갑자기 또 한 3만 명 이렇게 쭉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분야가 이런 질병 쪽입니다. 질병.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굉장히 작게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테마를 내가 다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내 입맛에 맞는 테마를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해질 수 있는 이런 테마는 가급적이면 좀 생략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여러 또 이제 텔레등 유튜브 채널에서 또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테마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히려 저는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주목을 별로 안 합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테마와 이런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선뉴스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테마를 선점할 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기 용이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진행할 때에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남들이 안 볼 만한 거. 자, 그래서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자, 정제마진과 유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유사의 부활에 신호탄이 될까라는 소식이 좀 나오는데, 자, 지금 국제유가가 아시겠지만 8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국제유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없죠. 대다수가 반도체 2차전지, 그죠? 그리고 뭐 바이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유가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정제 마진이 딱 오히려 올라올 수 있는 마진 자체가 좀 커져 나갈 수 있는 이 시기에서는 쏠쏠하게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안정적으로 내가 바닥권만 잘 확보를 하면 괜찮은 또 성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 수혜주 두 종목 뭐 있죠?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죠?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국제유가가 만약에 9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연내 100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딱 유가가 딱 90달러만 돌파하면 어떻게 나와요? 100달러 넘는다. 그리고 어떤 뉴스가 또 있어요? 뭐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최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라는 레포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디서? 월가에서. 이건 국내에서 안 나옵니다. 월가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미국 거 뉴스 딱 가져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야, 진짜 120달러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수혜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83달러 막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런 뉴스가 거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앞으로 90달러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또 9월달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또 국제유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펙에서는 지금 감산 합의에서 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죠.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보셔야 되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또 뭐 봐야 돼요? 뭐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 송유관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에너지 투자 관련된 종목들. 그죠? 이제 여러 에너지 업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석유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 투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와 테마를 연계시키고 그리고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변압기를 최초로 말씀드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90달러 넘어가면 또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여요. 그죠? SK이노베이션, S오일도 움직이겠지만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막 10%, 하루에 막 15%, 20%도 올라가요. 그런 종목이 뭐가 되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등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이 테마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움직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90달러 부근을 넘어서는 그 전후로 이런 테마들을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바닥을 찍고 한 이틀 3일 정도 올라갔거든요. 서서히 누군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물론 이거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실적을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로 가급적인 단기 급등 나왔을 시 빠르게 처분하시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 수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경야독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구독자 1000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뛰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